안녕하세요, 학구입니다. 다행히 이 몸살 감기가 좀 빨리 호전이 돼가지고 좀 더 나은 목소리로 또 찾아뵐 수 있게 됐습니다. 여전히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어떻게 대학교 전체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거에 대한 노하우 4가지를 같이 공유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공부를 굉장히 못했고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특히 이제 국영수사탐이라는 전형적인 과목들로 성적이 매겨지고 뭔가 제가 그렇게 등급이 나누어지니까 나는 공부를 못하는구나, 또 그런 성적들이 자꾸 낮게 나오니까 또 흥미도 없어지고 했던 것 같아요. 저의 그런 백그라운드는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변했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노하우 첫 번째는요, 마인드셋의 변화입니다. 제가 사실 이전에는 공부를 굉장히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또 막 등급으로 나뉘는 거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고, 근데 대학에 들어오니까 일단은 제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고, 특히 제가 수학이나 특정 과목을 굉장히 못하고 싫어했는데 그런 과목들을 안 배워도 된다는 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내 인생에서 또 학업적으로 큰 변화, 또 환경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전 것들은 있고 나도 한번 정말 새롭게 도전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공부를 못했고 또 성적이 낮았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셔서 나도 다시 한번 해볼까? 대학교는 또 다른데 내가 한번 다시 또 도전해볼까? 라는 그런 마인드셋의 변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습입니다. 사실 이제 예습, 복습 이렇게 세트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습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이지 못했던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복습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맨 앞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필기를 해가지고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열람실에 들어가서 방금 수업 어떤 걸 했었고 그런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전개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한 2-3번만 읽어도 그게 장기 기억력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습은 못할지언정 그래도 복습을 좀 차근차근 해 놓으니까 또 다음 수업을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앞에 내용은 생각이 나면서 또 자연스럽게 수업에 잘 집중하고 또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사실 질문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문화와 또 그런 분위기에서는 특히 이제 조금 수업 마칠 때라던가 중간에 질문을 하면은 또 수업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궁금하지 않은데 나만 궁금해하는 거는 어쩌나 라는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비단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나 혹은 내 인생을 살 때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로이자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드릴 때 수업의 내용도 필기도 하면서 근데 왜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펼쳤을까? 그러면은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이 이후의 사회의 정책들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2차, 3차 이렇게 알고리즘을 자꾸 연결을 해서 생기는 궁금증들을 수업 시간 혹은 또 수업 쉬는 시간에 이제 교수님께 가서 여쭤봤고요. 만약에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은 이제 수업 마치고 이제 교수님 이동하는 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교수님들 계시는 연구실에 찾아가서 꼭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한 게 결국 다 저에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상담 전공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질문했던 게 정말 사회에 나가서 그런 복지계열에서 일을 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숙면입니다. 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싶으시겠지만 저는 학생 때부터 그렇게 체력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동안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10시나 11시 이때쯤 되면은 항상 잠을 자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조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었고, 물론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날도 있었죠.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자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잠이 많다 보니까 이 잠을 자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은 수업 마치고 바로 복습하는 게 더 이게 나중에 기계 볼 때 내 학업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좀 터득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잠을 잘 자주는 거가 이렇게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특히 시험 기간 때 이제 많은 학생분들이 이제 시험 기간 전후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을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기도 하고, 또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배우는 시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험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치면은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학생 플랜을 짰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 과목을 이만큼 공부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공부해야지, 내일 이 과목이면 이 과목에 대해서 내가 이때까지 복습하고 정리했던 프린터를 한 3-4번 계속 요약해서 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되 꼭 잠은 12시 전에 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시험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밤 12시 전에는 꼭 취침에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다시 내려가가지고 집으로 가는 그 시간조차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학교랑 집이 굉장히 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싸고 내려가가지고 타고 집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시험 기간 일주일 동안은 학교에 있는 기숙사를 단기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단기 숙박료를 내고 또 그 같이 지내는 룸메이트들에게 좀 양해를 구해서 혹시 언니, 불쌍한 언니 일주일 정도만 지낼 수 있겠냐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다인실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잠을 자는 시간을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날에 일어나서 시험을 치고 나서라도 그 다음날에도 시험 칠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목들을 공부할 때도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4가지 노하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또 정리한 거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4가지 노하우를 통틀어서 꾸준함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날은 공부하기 싫은 날도 있고 또 공부 막 열이 올라가지고 잘하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저라도 안 그랬겠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동기들이 놀러 갈 때 저도 놀러 가고 싶었고 뭔가 쉬고 뭐 다른 유튜브 보고 이런 거 할 때도 너무 하고 싶은 거는 동일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전까지는 이 학업에 대해서 도전해보지 못했던 거? 그런 조금 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교에 왔을 때만큼은 내가 정말 이 공부, 학업으로 아웃풋을 내보자 라는 그런 좀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학생 때 제가 상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만약에 내가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 나를 평가하거나 혹은 뭐 취업을 하거나 그럴 때 내가 정말 좋은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을지언정 내가 여기서 학점을 높게 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좀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많이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도 습관이어가지고 계속 열람실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제일 늦게 나가고 뭐 경비 아저씨랑 인사드리고 이런 것도 처음 한 몇 달만 힘들지 이게 1년, 2년 쌓이니까 이게 나중에는 익숙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조금 더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노트 테이킹 할 때 이런 게 핵심이구나, 이런 거는 또 패스해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요령도 생기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교수님께 좀 애살 있게 먼저 다가가서 좀 질문도 드리고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도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대학 생활을 되게 풍성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제 대학 생활이 막 공부만 했다 이거는 또 아니고요. 대외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하고 공모전도 나가고 평창 그 올림픽 할 때 패럴림픽 자원봉사자도 갔다 오고 하면서 이 공부와 또 이 사회활동을 다 같이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대학생 때는 더 지금보다 활발하고 또 어떤 그런 미지의 세계, 이 대학이라는 미지의 세계에서 내 꿈을 펼쳐보자 이런 또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더 가능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새로 대학교 입학하시는 분들, 다른 학교를 다니셨다가 또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시는 분들도 그냥 이전 경험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내가 이 대학에서만큼은 새로 시작한다,
내가 여기서 새로 원스텝 한 발자국씩 밟아 나간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그 땡땡이를 친 적이 없어요. 날이 좋든 안 좋든 정말 이렇게 아프거나 뭐 불의의 그런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뭐 제가 기분 때문에 학교를 뭐 안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게 나중에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부만 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행복하지 않은 거는 아닙니다. 또 그 안에서 제가 이때까지 이뤄내지 못했던 성취들을 이뤄내는 게 굉장히 큰 저에게 기쁨이더라고요. 막 예전에는 수학, 영어, 뭐 국어 이런 등급이 뭐 6등급, 7등급 이렇게 나올 때는 기초를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과목들, 특히 인문 계열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들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또 그런 성취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들이 1년, 2년, 3년, 4년 쌓인 게 이제 전체 수석 졸업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 영어를 굉장히 못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들어오니까 어쨌든 기본 영어는 또 배우더라고요. 토익 같은 거. 제가 그거를 너무너무 그 영어의 벽을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 영어 과목 하나 때문에 뭐 B가 나오거나 B 플러스가 나오거나 해가지고 전체 성적이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대학생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내가 이 콤플렉스를 극복하자 싶어가지고 대학교 이제 막학기 때 6개월 동안 이제 반학기 휴학을 냅니다. 그래서 시중에 파는 그 중학생 영문법을 사가지고 뭐 비동사, 조동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그 기본 책 한 권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이상씩 독서실에 가가지고 영어 중학교 영문법 1, 2, 3권을 다 마스터를 하고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다시 공책에다가 똑같이 기록을 해가지고 또 책을 만들었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이제 조금씩 쌓이니까 정말 극복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영어 공부를 시작으로 나중에 토플 공부도 하고 또 나중에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또 유명한 학원에 한 3개월 정도 또 다녀보기도 하면서 정말 영어 실력이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대학 생활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 것도 대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 그리고 조금 더 내가 한 발자국만 더 열심히 해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틈틈이 또 나를 위해서 또 여행을 다니신다던가 아니면 또 상담을 받으신다던가 친구랑 이야기를 나눈다던가 또 그런 정신건강적으로 또 케어하시면 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학 전체 수석 졸업을 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공유 드려 봤는데요. 또 더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차차 풀어볼게요. 또 궁금하신 거나 듣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DM으로 말씀 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